터너 프라이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터너 프라이즈란 영국 현대미술의 대표 기관인 런던의 테이트 미술관에서 19세기 가장 위대한 낭만파 풍경화가이자 영국 국민화가로 불리는 윌리엄 터너를 기리며 1984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한 해 동안 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나 미술활동을 보여준 50세 미만의 영국 미술가에게 주는 대표적인 현대미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특정한 안료와 반사시키는 물질을 이용해서 숭고함을 불러일으키는 조각 설치 작품을 만드는 아니시 카푸어, 집, 책장 등의 빈 공간을 주물로 떠서 안을 밖으로 뒤집어내는 작품으로 유명한 레이첼 화이트리드, 방부액이 담긴 유리관 속에 박제된 동물을 전시하며 현대미술계의 악동으로 떠올랐던 데미안 허스트.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작품들일 것 같은데요. 수상자들은 현재 세계 현대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작가 반열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너상을 아니시 카푸어나 데미안 허스트 같은 한 명의 개인으로서 수상받은 게 아니라 18명의 단체로서 최초로 수상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 31회 터너 프라이즈 도시재생 프로젝트 그룹 어셈블입니다. 시상식에 참여했던 영국의 한 신문 기자에 의하면 그들이 터너상 수상자로 호명되는 순간 장내는 좌절의 공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장내에 있던 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터너 프라이즈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신랄한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부커 상을 구술 시인에게 주는 것과 같은 명백한 에러이다. 말 그대로 파격적인 수상이었는데요. 어셈블, 그들은 대체 누구이고 그들은 어떻게 수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어셈블은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18명으로 이루어진 콜렉티브 그룹입니다. 2009년 캠브리지를 졸업한 친구들이었던 그들은 크리스마스 파티에 모여서 그들이 하고 있던 일반적인 건축 디자인 일과는 다른 무언가를 하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의 여름 각자의 직장에 휴가를 내고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이슈가 되었던 것은 버려진 주유소였어요. 그들은 영국에 버려진 주유소가 4천여 개나 있다는 사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클러크몰에 버려진 주유소를 영화 상영이 가능한 극장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더 시네롤리움, 이 프로젝트가 어셈블이 있게 한 가장 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렴한 산업재료와 기증받은 자재들로 1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무 발판과 자석을 만들고 영화관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방음 커튼을 일일이 재봉해서 만든 시네롤리움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에서의 영화 감상 경험을 선물하는 곳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특별한 공간에서 영화를 감상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밖에도 낙후된 런던 동부의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 다리 밑에 주민을 위한 소규모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든 폴리포러 플라이오버 프로젝트, 스트래퍼드의 재당소 건물을 예술가의 창조적인 코워킹 플레이스로 탄생시킨 야드하우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랜비포 스트리트라는 프로젝트는 어셈블이 당시에 터너상을 받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한때 생기와 활력이 넘치던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는데요. 번화가였던 그랜비 스트릿에는 다양한 인종의 개성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량 실업과
1981년에 폭동까지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낙후된 도시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에 정부는 낙후된 도시의 재개발을 위해 대대적으로 이곳의 주택가를 구매하고 그랜비 스트릿의 주요 4개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모든 집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민의 대부분이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지역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과 자발적인 도시 관리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랜비 포 스트리트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라는 주민 토지 신탁을 결성을 하고 바로 이 단체가 어셈블에게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의뢰하면서 그랜비의 놀라운 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셈블은 피폐해진 동네에 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작정 새로운 디자인을 던져놓기보다는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창의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동네로 변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30여 년 이상 방치된 낡은 집 10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5년에 걸쳐서 수리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주민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DIY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워크숍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너무 파손이 심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집은 윈터 가든이라는 실내 정원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지역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지역의 폐자원들을 업사이클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부서진 돌과 벽돌 등 건축 폐자재로 벽난로나 테라코타 조명을 만들기도 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으로 타일과 그릇, 컵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제적으로 쓰이게 된 독특한 건축 도자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이 제품들의 생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은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사업에 다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셈블의 활동이 터너상을 수상했던 그동안의 작가들과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네, 바로 어셈블이 도시재생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공간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새로운 공간을 탈바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생산활동과 교육 그리고 창조적인 작업에 참여하도록 해서 사람까지 새롭게 재생시키는 일, 나아가 공간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 이들은 현재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도시 재생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들의 터너상 수상과 함께 뒤따른 한마디. 그런데 이게 미술인가요? 이 한마디에 대해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셈블의 멤버 루이스 술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학문적인 논의일 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것은 그저 좋은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셈블의 또 다른 멤버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종 그저 정말 좋은 배관 공사를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만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현재 리버풀 지역에는 그랜비 거리를 부시고 없앴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경험과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의 다음 프로젝트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움직임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미술일까요?